안녕하세요, 이태건입니다. 주말에 반도체 관련해서 뉴스가 하나 나왔죠. 삼성전자 EUV 선점에 4조 플러스 알파를 투자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 해요. 저도 반도체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번 기회에 저처럼 잘 모르는 분들 이 부분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제가 말하는 내용 중에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기 바랍니다. 반도체 노광 공정 그리고 EUV란 무엇인가, 왜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나, 또 어떠한 관련주가 있나, 이렇게 나눠서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그 다음에 비메모리가 있죠. 비메모리를 시스템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는 저장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 비메모리 쪽은 이러한 기억을 가지고 계산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시장을 봤을 때 3대7 정도였는데 최신 뉴스를 보니까 메모리가 44% 정도, 비메모리가 56% 정도 차지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이 진입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있는데 1차는 이제 PC의 보급, 2차는 스마트폰의 보급, 3차는 최근이죠. 인터넷 사업이 폭등하면서 서버랑 데이터 센터의 수요 증가에 따른 3차 사이클. 그리고 지금 이제 4차 사이클 온다, 이렇게 해서 5G, 자율주행 등등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비메모리란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보면은 팹리스 업체가 있고, 그다음 파운드리 업체가 있고, 디자인 하우스 업체가 있습니다. 팹리스는 팹이라는 게 공장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공장이 없는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곳이고, 파운드리는 이 설계도를 가지고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는 곳이죠. 삼성전자가 여기에 속하죠. 디자인 하우스는 설계를 최적화해주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두 업체가 70% 이상 확보하고 있어가지고 거의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양강체제가 굳어지고 있다. 그리고 비메모리 쪽에서는 삼성전자의 퍼센트가 2.2%밖에 안 됩니다. 표에서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여기서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죠. 삼성전자 파운드리 점유율 확보를 위해서 EUV 장비를 도입하고 있다. 아까 봤던 뉴스가 이런 뉴스인데, EUV가 뭔데 확보하는지를 알아볼 겁니다. 보면 파운드리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전체 비메모리에서 2.2%밖에 안 되지만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16% 정도 확보하고 있고, 대만의 TSMC가 절반 이상 확보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좀 더 크게 확보하기 위해서 EUV 장비를 도입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EUV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우선 노광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기존의 반도체 공정을 보면은 웨이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화막이 있고, 그 다음에 감광액이라는 걸 바릅니다. 여기서 칠 추가시켜서 감광액이 삭제되면서 거기다가 회로를 새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반도체를 만드는 건데, 노광 공정이라는 게 반도체를 깎아내기 전에 밑그림을 그린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위에서 빛을 쏴서 이 마스크라는 게 회로입니다. 그래서 이 회로 기판에다가 빛을 통과시켜서 실제 이 웨이퍼에다가 밑그림을 그리고 나중에 삭각이라고 해서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이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노광 공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 노광 공정을 살펴보면은 빛으로 이 웨이퍼에다가 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원은 불화 아르곤이라는 광원을 사용하는데 193나노의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데, 반도체라는 거는 계속 미세화로 가야 되는데 지금 10나노 공정인데 광원이 193나노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살펴보면, 193나노에서 원래 여기서 EUV로 가야 되는데 개발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어떻게 더 미세화하냐라고 봤을 때 빛이 물을 통과할 경우에 파장이 더 짧아지더라. 그렇게 해서 중간에 물이 있는 렌즈를 넣어서 노광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멀티 패터닝이라고 해서 패턴을 2번 그려주는 겁니다. 패턴을 한번 이렇게 빛을 통과해서 그려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여기에 패턴을 그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교차되는 부분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인식하게 만드는 건데, 이게 이제 더블, 트리플 해가지고 2번, 3번 막 이렇게 많이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10나노 공정을 이런 식으로 이끌고 왔다는 거죠. 이제 7나노 공정으로 더 미세화하러 넘어가려니까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기술로는 너무 복잡하고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광원 자체를 EUV로 바꾸는 거죠. EUV라는 것은 극자외선이라는 건데, 아까 불화 아르곤은 193나노죠. 근데 EUV는 13.5나노로 14분의 1 정도 짧은 파장을 가지고 있어서 광원 자체가 미세 공정에 적합하죠. 비유를 해보면은 불화 아르곤은 사비연필이라면 극자외선은 샤프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 그릴 수가 있다. 파장이 짧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가격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EUV 한 대가 현재 1,500억 정도 하고, 다음번에 나오는 차세대 EUV 장비는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EUV 장비는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회사에서 독점 생산하고 있는데 주가가 30배 정도 올라갔더라고요. 지금까지 이 38년 동안 개발이 안 됐던 가장 큰 이유는 공기에도 흡수될 정도로 흡수된 성질이 아주 강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광원을 쏴줘야 되는데 쏴주는 중간에 공기에 다 흡수된다는 거죠. 통과하다가 다 흡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빛을 거울에 반사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몇 번 반사시켜서 회로에 그려주는 겁니다. 반사시켜 줄 수밖에 없죠. 통과가 안 되니까.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라서 다른 데서 개발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은 빛을 쏴주면 여기서 악한 시간에 주석 한 방울을 딱 떨어뜨려서 이 빛과 주석이 만나면서 플라즈마 현상으로 이 광원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자세히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이 빛을 가지고 그려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보면 이제 마스크라는 게 나오는데, 마스크가 뭐냐면 전자회로가 그려진 기판입니다. 과거에 보면 이 빛을 마스크에 쏴서 그대로 통과해서 그려졌던 거죠. 새로운 EUV가 나오면서 이 마스크 하나당 거의 10억 정도 되는 금액으로 생성이 되고 있고요. 이 마스크가 비싸기 때문에 여기에 먼지가 묻으면은 그대로 그 먼지까지 기판에 새겨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마스크를 세정해야 되는데, 이게 세정하면은 또 2번, 3번밖에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10억짜리인데 그냥 없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마스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 위에다가 보호 필름을 씌웁니다. 그게 펠리클이라는 겁니다. 덮개 같은 건데, 이것도 개당 2-3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문제인데, 뭐가 문제냐면은 기존의 광원은 펠리클이 통과하는데 새로운 광원은 흡수되기 때문에 기존에 썼던 펠리클은 거의 100% 다 흡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기존의 물질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물질을 연구하다 보니까 실리콘이 투과율이 좀 있더라 해서 업체들이 실리콘을 가지고 연구를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삼성에서 요구하는 투과도는 90%를 요구합니다. 90%가 통과해야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90%가 필요하냐면, 사진에 보면 나오는데, 기존 방식은 한 번만 통과하면 되는데 새로운 방식은 거울로 반사되기 때문에 한 번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88% 정도였으니까, 그럼 88% 통과하고 다시 나오면은 이미 빛이 흡수가 돼서 77%밖에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이 펠리클이 없이 EUV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되면은 이 10억짜리가 그냥 날아가는 거죠.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죠. 근데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90% 정도 되는 펠리클이 지금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하고 있다. 근데 최근 뉴스 보면 ASML에서 개발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상용화 한다. 올해 4월 뉴스입니다. ASML은 투과율 90%의 펠리클을 개발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국내 업체보다 조금 더 먼저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국내 업체 뉴스를 보면 FST가 지금 개발 중이고 90% 수준을 달성했다, 이렇게 나오긴 해요, FST가. 근데 아직 상용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 뭔가 상용화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 두 번째 업체는 SNS텍입니다. 상용화를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소울이라는 기업인데, 이 뉴스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UV 포토 레지스트 평가 장비 에밀레가 완성되었다. 이건 이제 EUV 장비는 아니고, EUV 장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EUV 장비가 없어도 이 포토 레지스트를 개발할 수 있는 테스트 장비라는 거죠. 그래서 1,500억짜리 장비가 없어도 포토 레지스트를 테스트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제 비용 절감에 효과가 있다, 이런 뉴스 내용이고요. EUV 빛으로 패턴을 찍어내는 장비를 만든 회사는 ASML 이후 처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노력하면 EUV 같은 장비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죠. 장비만 만들면 장비 한 대당 1,500억이니까. 그러면 이 이소리라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봤더니, 방금 말씀드린
FST의 자회사입니다. 이 FST라는 회사가 EUV 관련해서 R&D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저도 자세하게 아는 부분은 아니지만 EUV라는 게 어떤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온 건 아니고 1년, 2년 전에 이미 좀 많이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 SNS텍인데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 40 정도 하던 주가가 한 1년 만에 5배 정도 갔다가 현재는 절반 정도, 한 3만 정도 내려왔죠. 금요일에 갑자기 기관 외인 수급이 좀 있었는데 뉴스에 딱히 나오는 건 없고 EUV가 아닌 다른 내용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 삼성의 EUV 투자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 뉴스를 한번 다시 살펴보면 먼저 확보해야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확보한 EUV 장비보다 TSMC가 확보한 장비가 2배 정도, 2배 이상 많거든요. 지금 물량들을 TSMC에서 다 가져가기 때문에 주말에 나온 이 뉴스는 상당히 긍정적이죠. 삼성전자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겠다는 뜻이니까. ASML은 1년에 40대밖에 만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주는 것보다 대만 쪽으로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우려가 됐었고, 이 초미세 공정은 EUV를 선점하는 업체에 달려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주말에 나온 이런 뉴스는 아주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FST의 주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때 코로나 때문에 밀렸지만 여기 저가 대비해서 거진 9배 정도 올라왔죠. 근데 이때도 아마 펠리클 그런 뉴스 때문에 잘 올라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기관이나 외인 수급은 없고 개인들의 수급만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패턴이 과거에는 기관 외인 매수하면서 올라갔는데 최근에는 개인들이 매수하면서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도 외인 기관도 있지만 개인들이 좀 올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FST도 실적 나쁘지 않고 관건은 펠리클의 개발이 있겠죠. 이 두 종목 다 삼성의 EUV 뉴스에 따라서 월요일에 등락이 있을 수가 있는데 실제적인 상승은 이 펠리클의 개발에 있겠죠. 그래서 펠리클 개발이 임박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 두 종목을 한번 사볼 수가 있는 거고, 펠리클의 개발이 아직도 안 되고 있으니까 원래는 작년 말 그리고 올 초 상반기까지 어떻게든 하겠다라고 했는데 뉴스가 지금 계속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향후 조만간에 나올 거라고 판단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술 개발이 좀 어려워서 조금 더 딜레이 되고 1년이나 2년 더 있다가 나올 건지, 그게 이 주가의 운명을 가릴 것 같습니다. 둘 중에 어떤 종목이 더 좋냐라고 본다면 FST가 좀 더 낫지 않나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펠리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고 자회사도 좋은 수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SNS텍 같은 경우는 금요일에 올랐는데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지려면은 뭔가 관련된 뉴스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 대응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저는 일단 SNS텍 같은 경우는 금요일 양봉이 나왔으니까 월요일부터 좀 잘 봐야 됩니다. 구름대 위로 올라오는 이 시기에서는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좀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흐름이 좋아진다면은 좀 따라 붙어서 중장기로 가져가 본 전략을 써볼 만 하고요. 펠리클 기대하면서. 그리고 월요일에 흐름이 흐지부지하고 이러면은 일단은 관망을 하고 싶어요. 이 추세가 아직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할 때는 올라온 다음에 눌림을 꼭 줍니다. 눌림을 주고 슈팅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상승으로 간다면은 눌림을 줄 거예요. 그 눌림에서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FST 같은 경우는 아직 SNS텍 같은 양봉이 안 나왔죠. 기다리다 보면은 이런 양봉이 하나 뜰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게 저는 신호라고 봅니다. 근데 아직 신호라고 볼 만한 게 지금 없다는 겁니다. 이때도 한번 시도를 했죠. 그래서 시도를 해서 상승을 할 시도를 했는데 기다리는 그런 뉴스들이 안 나오니까 잘 안 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만 알고 있다가 혹시나 관련된 호재가 뜬다면 장중에 빨리 잡아봐도 되고요. 좀 늦게라도 그런 호재가 떠서 상한가를 간다거나 이런 흐름을 보인다면은 분할 접근할 생각으로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지고 중장기로 볼만 하겠죠. 이런 내용을 알았으니까 펠리클이 한 장당 2천만 3천만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걸 개발만 한다면 실적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내용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설명드릴까 해서 영상을 녹화했고요.
저는 매일 장중 무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매일 무료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시간 되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매매를 해보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